축제 분위기여야 할 칠순 잔칫날.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싸늘한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18명의 동네 어르신이 젓가락을 든 채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아버님의 얼굴은 당혹감을 넘어 이미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인심 좋은 김 회장 소리를 듣는 걸 목숨보다 아끼던 분이었는데 그 잘난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거든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안식처가 되지만 누군가에겐 도망칠 수 없는 창살이 되기도 해요. 특히 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희생은 사람을 참 무력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8년 동안 그 정성이라는 단어가 만든 굴레에 갇혀 살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참으며 버티던 세월이 참 길기도 했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잔치를 계기로 저는 그 무거운 가면을 제 손으로 직접 벗어 던지기로 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마당발입니다. 은퇴 후에도 노인회다 산악회다 모임이 끊이지 않았고 늘 남들에게 베풀며 호인 소리를 듣는 걸 인생의 유일한 낙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그 평판 뒤에는 늘 시어머니와 저희 피눈물 나는 희생이 그림자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인심 좋은 어른 행세를 하시면서 정작 집 안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며 모든 수발을 당연하게 여기셨거든요. 아버님의 그 지독한 체면칠에는 일상 곳곳에서 저희를 옥죄어 왔습니다. 주말 저녁에 갑자기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친구분들을 5-6명씩 데려와 술상을 차리라고 하는 건 기본이었죠. 시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그림자처럼 사셨더라고요. 아버님은 남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통 큰 어른이었지만 가족들에게는 지독할 정도로 인색한 자린고비 그 자체였습니다. 밖에서는 식당 종업원에게 고생한다며 팁까지 쥐어주는 호기를 부리시면서도 정작 어머니가 마트에서 사온 두부 한 모 가격에는 눈을 부라리며 가계부를 검사하시더라고요. 작년엔 마을 회관 정수기를 바꿔준다며 덜컥 100만 원을 기부하시고 남의 집 병조사에도 100만 원씩 척척 내놓으며 생색을 내시면서도 정작 손주 돌잔치 때는 요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빈손으로 오셔서 웃기만 하셨습니다. 칠순을 한 달 앞두고 아버님은 대뜸 저희 부부를 호출했습니다. 이 근사한 호텔 한정식집을 예약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버님의 첫마디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아버님은 평소와 다르게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내 칠순 잔치는 식당 예약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소박하게 하련다. 사실 내가 요즘 주식으로 돈을 좀 날려서 형편이 아주 어렵다. 남들 다 하는 식당밥이 무슨 정이 있겠니? 우리 며느리 솜씨 좋은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집에서 정성껏 차린 밥 대접해야 내 체면이 서지 않겠어.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말이 동네 어르신들이지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노인의 식구들은 최소 18명이나 됐거든요. 그 많은 인원의 음식을 집에서 혼자 준비하라는 건 직장 다니며 아이 키우는 며느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다들 밖에서 하는 추세고 제가 혼자서 그 인원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님은 오히려 제 면전에 대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가족끼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지. 네가 아비 속도 모르냐? 정성만 있으면 국수 한 그릇도 보약이 되는 법이다. 돈 없다고 광고할 일 있냐? 그냥 집에서 조용히 대접하자. 며느리야, 네가 고생 좀 해라. 결국 며칠 뒤 제 손에는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낡은 봉투 하나가 쥐어졌습니다. 이거 20만 원이다. 요즘 우리 집 형편 알지? 칠순 잔치는 며느리 정성이 고기 맛보다 중요한 법이야. 이걸로 장 잘 봐서 국수라도 좀 말아드리고 잔치상 좀 준비해봐라. 모자란 건 네가 조금 보태면 될 거 아니냐. 자식 돌이라는 게 별거 없다. 아버님은 말을 마치더니 이쑤시개로 이빨을 쩝쩝 쑤시며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 무심한 손길로 툭 던진 봉투를 보니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20만 원이라는 돈, 18인분 잔치를 치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주식으로 돈을 날려 상심이 크시다는 말에 저는 그래, 아버님 칠순인데 내가 좀 더 보태서 좋은 마음으로 해드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랑 상의해서 제 비상금 100만 원을 따로 빼두고 한우 소갈비랑 좋은 해산물까지 살 계획을 세웠죠. 내가 좀 더 고생하면 아버님 기 좀 살려드릴 수 있겠지 하는 미련한 효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의 휴대폰으로 온 문자 알림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카드 명세서가 아닌 거액의 이체 알림이었죠. 여보, 방금 아버님한테 350만 원 보낸 거야? 이게 뭐야? 남편은 당황하며 휴대폰을 빼앗듯 가져가며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아, 그게 사실은 아버지가 따로 전화를 하셨어. 주식 날렸다는 건 어머니한테 비밀로 할 비상금 만드시려고 하신 말씀이고, 나랑 동생한테 칠순 생신이라고 350만 원씩 받아내셨어. 그 돈으로 노후 자금도 하고 칠순 때 동네 사람들한테 생색도 좀 내신다고. 당신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체면도 좀 생각해주자. 당신이 고생 좀 하면 다 좋게 넘어가는 거잖아.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아들들에게 효도라는 명목으로 7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받아 챙기시고는 며느리인 저에게는 집이 망하게 생겼다는 거짓말로 제 지갑과 노동력을 갈아 넣으려 하신 겁니다. 제가 보태려던 100만 원이 너무나도 아깝고 우스워졌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을 때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님 몰래 저희 집까지 찾아오신 시어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게 아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얘야, 다 들었다. 어제 네 아버지가 안방 문까지 걸어 잠그고 아들들한테 차례로 전화해서 작당 모의하는 거 내가 문 밖에서 다 들었어. 호텔 잔치 취소했으니 그 돈 다 자기한테 보내라고. 그래야 지 체면이 산다고 큰 소리를 치더구나. 그러면서 너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까지 하는 걸 보고 내 정이 아주 뚝 떨어졌다. 어머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사실 이번에 그 양반한테 정말 질렸다. 3년 전에 내 친정 오빠 수술한다기에 내가 10수년 모은 쌈짓돈 좀 보내려 했더니 그 양반이 자기 친구들 앞에서 체면 세워야 한다고 기어이 그 돈 뺏어다가 모임 기부금으로 내버렸거든. 그때부터 나는 이 집에 마음이 없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 평생 저 사람 헛에 뒷바라지하며 껍데기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신물이 난다. 우리 며느리까지 나처럼 체면이라는 괴물한테 뜯기며 살게는 안 할 거다. 우리 이번에 제대로 한번 정신 차리게 해주자. 너 보태려던 돈 다시 내 지갑에 넣어둬라. 아버지가 준 그 20만 원으로만 차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수십 년간 쌓인 시어머니의 한 맺힌 진심이 제 가슴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저 역시 결심했습니다. 아버님이 그토록 아끼는 그 체면이라는 것이 본인이 파놓은 거짓말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이 무너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기로 말이죠. 드디어 잔칫날 당일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침부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으시고는 거실을 서성거리며 이웃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오가 되자 동네 어르신 18명이 우르르 집으로 들어오셨고 고요하던 거실은 금세 시끌벅적해졌죠. 어이, 김 회장. 칠순 축하하네. 며느리가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겠어. 이웃들의 칭찬에 아버님은 어깨를 잔뜩 펴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가 워낙 지 시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해서 말이야. 내가 요즘 형편이 좀 그렇다고 해도 기어이 자기가 직접 차리겠다고 아주 고집을 부려서 내가 겨우 허락했어. 며느리 정성이 들어간 밥을 먹어야 진짜 장수한다나 뭐라나. 자, 음식 곧 나오니까 기대들 해. 아버님은 손님들 앞에서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며 쩝쩝 소리를 냈습니다. 그 뻔뻔한 거짓말에 부엌에 있던 저는 시어머니와 조용히 눈빛을 교환했죠. 음식 나갑니다. 제가 상을 거실로 내갔습니다.
손님들의 기대 어린 시선이 상 위로 일제히 쏠렸습니다. 하지만 상 위에 놓인 것은 정갈하게 말아낸 잔치국수와 김치, 그리고 돼지 뒷다리살을 얇게 썰어 볶아낸 불고기와 나물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구색은 갖춘 듯 보였지만 18명이 나눠 먹기엔 고기 양이 턱없이 부족하고 칠순 잔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소박한 상차림이었죠.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다 못해 흙빛으로 변해갔죠. 이게 다야. 갈비찜은 어디 가고 소고기전은 어디 갔어? 너 지금 내 손님들 앉혀놓고 장난치냐? 아버님이 제게 달려와 낮게 읊조리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송구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거실의 모든 손님이 똑똑히 들을 수 있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님이 저번에 20만 원 주시면서 주식으로 돈 날려서 우리 집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 절대 과하게 차리지 마라. 내 체면 생각해서 정성 가득 담긴 국수나 한 그릇씩 대접해라 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듣고 너무 걱정돼서 제 돈을 보태려 했는데 아버님이 절대 안 된다고 자식들 부담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잖아요. 시장 물가가 너무 올라서 20만 원으로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아껴서 정성껏 차렸는데 마음에 안 드세요? 순간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본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김 회장. 정말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나? 칠순에 손님들 불러놓고 뒷다리살 불고기에 국수만 내놓을 정도로? 아까는 며느리가 고집 부려서 집에서 한다더니 돈이 없어서 며느리 고생만 시킨 거구먼. 우리가 눈치가 없었네. 손님들의 의아해하는 시선에 아버님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며 쐐기를 박으셨죠. 아유,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영감이 요새 주식으로 돈을 다 날렸는지 애들 잔치 비용까지 다 취소하고 며느리한테 딱 20만 원만 주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착해서 지 돈 보태서 갈비라도 사려던 걸 내가 말렸어요. 우리 집이 요새 주식으로 돈을 다 날려서 쌀 살 돈도 아껴야 할 판인데 무슨 고기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김 회장, 돈 없다고 애들 잡지 말고 우리 그냥 국수나 맛있게 먹읍시다. 정성이 중요하다면서요?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아버님의 체면은 그야말로 형체도 없이 박살이 났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은 비난보다는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까지 됐나 하는 동정이 섞인 시선이었죠. 아버님은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니야. 내가 비상금 숨겨둔 게 좀 있었는데 깜빡했네. 여기 카드 있으니까 지금 당장 저기 앞 한우 마을에 전화해서 갈비찜이랑 소고기랑 제일 비싼 세트로 다 배달시켜라. 내가 돈이 없어서 국수만 차리라고 한 줄 알아? 어서. 저는 그 카드를 아주 예의 바르게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비상금이 있으셨어요? 다행이다. 저는 아버님, 거덜나신 줄 알고 얼마나 가슴 졸였는데요. 제가 지금 바로 한우 마을에서 가장 큰 세트로 주문할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님이 크게 쏘신답니다. 그날 잔치는 결국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한우 갈비집 음식들로 거창하게 치러졌습니다. 결제 문자가 울렸고 아버님의 안색이 파랗게 질릴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에는 집안의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버님이 아들들에게 따로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을 폭로하며 경제권을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당신, 앞으로 돈 관리할 생각 마요. 며느리 귀한 줄도 모르고 그저 제 체면만 챙기다가 동네 망신 다 당하고 이게 뭐예요? 애들이 보낸 돈 700만 원. 지금 당장 내 통장으로 다 입금해요. 안 그러면 나 오늘부로 가사 파업하고 집 나갈 거니까 알아서 하쇼. 남편도 아버님의 이중적인 모습에 큰 실망을 했는지 제 눈치를 보며 한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집안 행사는 무조건 외식으로 하고 아버님은 경제권에서 완전히 손을 떼셨죠.
이제 저와 어머님은 아버님의 체면만을 위해 마음고생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단호한 기준과 때로는 시원한 일침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배웠거든요. 제 마음에도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체면 때문에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험을 겪으셨다면 여러분만의 현실적인 대처법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야기로그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